어머님, 준호 학원비 50만 원이 필요한데요. 요즘 나도 돈이 빠듯해. 사흘 후 시누이 가방에서 등기권리증을 발견했습니다. 건물 시세 5억 원. 재개발 보상금을 통째로 시누이한테 주시고 저희한테는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20년을 바쳐 모신 시어머니. 하지만 제게 돌아온 건 친딸과의 끝없는 차별뿐이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어머님, 제가 들게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려고 손을 뻗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괜찮아. 내가 들고 갈게. 마트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고급 보약제, 한우,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시누이 수진 씨네 집에 갖다 주실 거였습니다. 저는 김혜정, 올해 45입니다. 시집 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민수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그 힘든 시절부터 함께했습니다. 맞벌이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시부모님 병원비까지 보탰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박경자 씨의 눈에 저는 언제나 며느리였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친딸 수진 씨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는 결혼 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매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시누이만 보면 안쓰러워하셨습니다. 보양, 용돈, 명절 때마다 좋은 것들. 모두 시누이 몫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당연한 듯이 일만 시키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정리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다 어디 쓰시게요? 수진이네 집에 갖다 줄 거야. 요즘 힘들다고 하더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들 준호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을 때 시어머니는 요즘 나도 돈이 빠듯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누이한테는 이렇게 많은 걸 사주시다니.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서러움이었습니다. 분함이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딸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장을 싸서 시누이네로 가셨습니다. 저녁 때 돌아오신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좋아하더라. 역시 내 딸이야. 저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준호 영어 학원건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정아, 나도 요즘 돈이 빠듯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시누이네 집에 100만 원을 주고 오신 걸 우연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누이가 남편한테 문자로 고맙다고 보낸 걸 봤습니다. 나한테는 돈이 없고 시누이한테는 돈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 제사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시누이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제사상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면 또 핀잔을 들을 테니까요. 어머님, 전 부치는 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돌아보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가서 도와줘.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전 부치는 거 잘 못하잖아. 언니가 훨씬 잘하는데. 그럼 그냥 있어. 혜정이가 알아서 하겠지. 결국 혼자 다 했습니다. 3시간 동안 서서 전을 부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자리, 시누이가 전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전 좀 기름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음부턴 기름 좀 덜 쓰세요. 손이 멈췄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음식을 보고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아, 네. 그리고 나물도 좀 짜요. 간 조절 좀 하셔야죠.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많네. 혜정아, 다음엔 좀 더 신경 써.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싱크대에 떨어진 눈물이 물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좀 피곤해. 조금 쉬었다 갈게. 그래, 우리 딸 쉬어. 집에서 애들 키우느라 힘들지. 엄마가 제일 잘 아시네. 언니는 애도 하나고 직장도 안 다니니까 편하잖아요. 순간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직장을 다녔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혜정이는 좀 편하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 문을 닫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사람인가 일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영어 학원을 다니고 싶다는데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저희가 지금 좀 어려워서. 시어머니는 TV를 보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50만 원? 그거 비싸네. 네, 근데 준호가 영어를 정말 좋아해서요. 성적도 잘 나오고. 글쎄, 요즘 나도 돈이 빠듯해서 좀 생각해 볼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 월급에서 쪼개 준호 쪼개어 학원비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남편 민수가 퇴근하고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이한테서 전화 왔는데 재현이가 미국 어학연수 간대. 어학연수요? 응, 1년에 5천만 원이라는데. 엄마가 적금 깨서 다 대주신대.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응. 재현이가 영어 실력 늘려서 좋은 대학 가고 싶다는데 엄마가 노후 자금 적금까지 깨셨대. 준호 학원비 50만 원은 없다고 하시더니 외손자 어학 연수비 5천만 원은 주신다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보. 응? 어머님이. 우리 준호 학원비는 없다고 하셨어요. 50만 원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돈이 빠듯하다고. 그래서 제가 제 월급에서 냈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또 그러셨구나. 또요? 엄마는 원래 수진이한테만 퍼주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남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차별을.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라고 해? 엄마가 딸 챙기는 게 잘못이야? 하지만 준호도 어머님 손자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아. 근데 어쩌겠어. 엄마 돈인데.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돈이니까 어떻게 쓰든 상관없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뭘 한 거지, 나는. 남편 사법고시 준비할 때 혼자 벌어서 생활비 댔습니다. 시부모님 병원비까지 보탰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 제사 음식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뭡니까? 차별과 무시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친정 어머니가 귀한 전복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아시고 특별히 구해서 보내신 거였습니다. 택배를 받아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먹으려고요. 그런데 다음 날 냉장고를 열어보니 전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전복 어디 있어요? 아, 그거 수진이한테 줬어. 네, 수진이가 오늘 오더라고. 전복 있는 거 보고 먹고 싶다는데 어떡해. 내 친정에서 보낸 거라고 했더니 수진이가 언니 친정에서도 우리 생각해 주시네 하면서 좋아하더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가 저를 생각해서 보내주신 건데 그걸 시누이한테 주셨다고요? 어머님, 그건 제 친정에서 저 주려고 보낸 거예요. 알아. 근데 수진이가 먹고 싶다는데 어떡해. 가족인데 그거 가지고 뭘 그래. 하지만 혜정아, 너는 원래 속 좁은 애가 아니잖아. 그깟 전복 가지고 왜 그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20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님이 시누이만 챙기시는 거, 저한테는 차갑게 대하시는 거. 다 참았어요. 그런데 제 친정에서 보낸 것까지. 어디 시어머니한테 대드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너야 남편도 변호사 됐고 애도 하나고 편하게 살잖아. 저도 힘들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 다 하고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고. 그게 며느리가 할 일 아니야?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일해야 하고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대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상황을 듣고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좀 양보해줘. 나이 드신 분인데. 당신은 항상 어머님 편이네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도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 아파트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5억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었기에 보상금도 시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어머님, 보상금으로 새 집 알아보실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야지. 근데 일부는 수진이한테 줄 거야. 네. 수진이네 형편이 안 좋잖아. 좀 도와줘야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억 중 얼마를 주실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외출하셨습니다. 부동산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시누이 수진 씨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시어머니도 행복한 표정이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네. 엄마 덕분이에요. 건물 정말 좋던데요. 건물? 무슨 건물 말인가요? 어머님, 무슨 건물이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수진이 명의로 작은 상가 건물 샀어. 월세 나오면 수진이네 생활에 보탬이 되겠지. 얼마짜리인데요? 3억. 월세가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나온대. 3억. 보상금 5억 중 3억을 시누이한테 주신 겁니다. 나머지 2억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 아파트 사야지. 너희랑 같이 살 집. 2억으로 아파트를 산다고요? 요즘 시세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님, 2억으로는 아파트 사기 힘들어요. 그럼 좀 작은 데 사면 되지. 우리 셋이서 사는 건데 뭐. 순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 저 남편. 그리고 아들 준호까지 넷인데 셋이라고요? 준호도 있잖아요. 아, 맞다. 넷이구나. 그래도 괜찮아. 방 2개면 충분하지. 시누이는 3억짜리 건물을 받아서 월세 400만 원씩 받고 저희는 2억짜리 좁은 아파트에서 산다고요? 어머님, 그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 불공평해? 내 돈 내가 쓰는데. 하지만 저희도 20년 동안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냐? 그거 가지고 돈 달라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듣기 싫어.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근데 엄마가 주신 거라. 나가주세요. 언니. 나가달라고요. 시누이는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주저앉았습니다. 20년. 2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돌아온 건 이런 배신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누이네 집에 김치를 가져다 드리라는 시어머니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언니, 들어오세요. 시누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거실에는 명품 가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가방 새로 샀어요? 응, 요즘 월세도 들어오고 해서. 나도 좀 사야지. 씁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명품을 사는 시누이. 화장실 좀 쓸게요. 응, 써.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시누이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가방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봤는데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등기권 리증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등기권 리증이구나. 지나치려다가 발길이 멈췄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정말 3억짜리 건물일까? 주변을 살피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등기권 리증을 꺼내봤습니다. 건물 시세 5억 원. 숨이 멎었습니다. 3억이 아니라 5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증여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증여세를 아들 모르게 처리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한테도 이 사실을 숨기고 계셨던 겁니다. 재개발 보상금 5억. 그걸 고스란히 시누이한테 주고 저희한테는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서류를 다시 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아, 네. 좀 어지러워서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여보, 수진이네 갔다 왔어? 응.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거짓말하셨어. 뭐? 건물 3억 아니야. 5억이야. 재개발 보상금 전액을 시누이한테 주신 거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등기권 리증 봤어. 5억짜리 건물이야. 어머니가 우리한테 거짓말하신 거야.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나 이제 못 참겠어. 짐 싸서 나갈게. 여보, 20년 동안 참았어. 차별도 무시도 다 참았어. 근데 이건 아니잖아. 당신 엄마는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친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친정으로 간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한테서 매일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야.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세요. 여보, 이야기 좀 하자. 제발. 친정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남편이 들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미안해. 뭐가요? 엄마한테 따졌어. 왜 거짓말했냐고. 그래서요? 엄마는 수진이가 더 불쌍하대. 그래서 더 도와줘야 한다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는데요? 나는 이제 못 참겠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했어. 이제 건물도 받았으니 어머니 내가 모셔라고. 뭐라고요? 나도 지쳤어. 평생 엄마한테 뒷전이었어. 수진이만 챙기시고. 이제는 수진이가 책임져야지. 남편이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대든 겁니다. 시누이는 뭐래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지. 근데 내가 건물 증여 취소 소송하겠다고 하니까 말을 바꾸더라. 그래서요? 일단 생각해보겠대. 근데 뭐 안 모실 게 뻔하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엄마도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어 하셔. 집으로 돌아와줘.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알겠어. 기다릴게. 남편은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수진이야. 언니, 오빠가 엄마 나한테 모시라는데. 그게 좀 곤란해. 왜요? 건물도 받으셨잖아요. 그게. 나도 사정이 있어. 시댁 눈치도 보이고 애들 뒷바라지도 바쁘고. 어머님이 건물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세요? 언니, 우리 엄마는 원래 장남이 모시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모셔야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건물은 왜 받으셨어요? 그건 엄마가 주신 거잖아. 나는 받기만 한 건데. 시누이, 이건 아니잖아요. 5억짜리 건물 받아놓고. 언니도 참. 나도 내 인생 있어요. 왜 내가 엄마 모셔야 해요? 그럼 건물 돌려주세요. 그건 안 돼요. 이미 4명이야.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친정에 있었고 남편은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남편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넘어지셨어. 뭐라고요?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는데 일어나질 못하셔. 지금 119 불렀어. 제가 지금 갈게요. 황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고관절 골절이십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혜정아, 괜찮으세요? 아파. 정말 아파. 수술은 다음 날 진행되었습니다. 6시간이 걸리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 네. 어제부터 계속 전화하는데 한 번도 안 받아. 시누이는 친어머니가 수술 받는데도 오지 않은 겁니다. 수술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시누이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간호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죽을 떠서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숟가락 먹고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혜정아. 네, 어머님. 수진이는 왜 안 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신 딸은 친어머니가 아파도 오지 않고 미웠던 며느리가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안 되나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전화하지만 시누이는 계속 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누이가 드디어 병원에 왔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시어머니는 딸을 보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진아, 엄마 나도 바빠요.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파서. 그건 알겠는데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잖아요. 나까지 올 필요 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건물까지 줬잖아.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엄마, 나 바빠요. 병원비는 오빠가 낼 거죠?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아프신데. 오빠, 나도 내 형편이 있어요. 병원비까지 낼 여유 없어요. 5억짜리 건물 받아놓고 그게 무슨 소리야? 건물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건물은 내 거고 병원비는 따로잖아요. 남매가 병실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결국 시누이는 30분도 안 돼서 병원을 나갔습니다. 병원비 이야기만 나오자 도망친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내내 우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야 할 시어머니였지만 딸한테 배신당한 모습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시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힘드셨습니다. 시누이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위까지 데려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요양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요즘 요양원 정말 좋아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나는 집에서 살고 싶어. 엄마, 집에서는 누가 돌봐요? 오빠 내외도 일하는데. 그럼 내가 모시든지. 엄마, 나도 못 모셔요. 그러니까 요양원이 최선이에요. 시어머니가 분노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건물까지 줬잖아. 그런데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엄마, 건물은 건물이고 이건 이거예요. 나는 못 모셔요. 그럼 건물 돌려줘. 시누이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건물 돌려달라고. 내가 너 믿고 준 건데 이렇게 나올 거면 돌려받을 거야. 엄마, 그건 안 돼요. 이미 증여한 거잖아요. 증여 취소할 수 있어.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이미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2억을 대출받았어요. 사업 자금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희가 내 건물을. 장모님 건물이 아니라 이제 저희 건물이에요. 명의도 제 아내 거고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병문 안을 오려다가 시누이 목소리가 들려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부부가 나간 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더 크게 우셨습니다. 혜정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게요. 응,
그래. 고마워, 혜정아. 하지만 예전처럼은 못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는 이제 제 인생 살게요. 어머님은 따님이랑 해결하세요. 혜정아, 그게 무슨. 2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시누이한테 부탁하세요. 5억 받으셨잖아요. 수진이는, 수진이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반가워했습니다. 여보, 돌아왔구나. 응, 돌아왔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해. 여보,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 일에 관여 안 할 거야. 당신 어머니고 시누이 어머니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퇴원해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의 일만 했습니다. 식사 준비는 했지만 수발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이 퇴근 후에 하도록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방에만 계셨습니다. 나오셔도 저한테 말을 걸지 못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요양원 가세요. 나는 싫어. 집에서 살고 싶어. 그럼 누가 돌봐요? 언니는 안 도와주잖아요. 내가 모셔. 나는 못 모신다니까요.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시누이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깨웠습니다. 여보, 엄마가 안 계셔. 뭐라고요? 방을 확인해 보니 정말 없으셨습니다. 짐도 일부 챙겨가셨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떡하지? 엄마가 어디 가신 거야? 남편은 밤새 시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찜질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룻밤을 거기서 지내신 겁니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어지셨고 식사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연히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건물 돌려달라고 하고 헛소리도 하고. 치매 온 것 같아요. 치매? 엄마가? 네, 그러니까 성년후견인 신청해야 할 것 같아요. 성년후견인? 오빠도 알잖아요. 치매 환자는 법적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년후견인을 지정해서. 순간 이해했습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건물 증여 취소를 막으려는 겁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멀쩡하셔. 오빠는 모르니까 그래요. 나는 의사 상담도 받아봤어요. 엄마 증상이 치매 초기래요. 말도 안 돼. 오빠, 엄마를 위한 거예요. 치매면 빨리 치료해야죠.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수진이가 엄마를 치매로 만들려고 해. 제가 다 들었어요. 어떡하지? 막아야죠. 그날 밤 시어머니를 몰래 불러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시누이가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요. 뭐라고? 성년후견인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님은 법적 행위를 못하게 돼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가, 내 딸이, 건물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내내 우셨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혜정아,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한테 복수하고 싶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떡해요? 내가 계획이 있어. 숨겨둔 재산이 더 있는 척 할 거야. 네. 수진이는 돈만 보는 애야. 내가 돈이 더 있다고 하면 분명 태도가 바뀔 거야. 그래서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내 딸이 얼마나 추악한지. 시어머니는 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시누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사실, 엄마가 숨겨둔 돈이 더 있어. 뭐라고요? 비밀 계좌에 3억이 있어. 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숨겨둔 거야. 시누이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진짜요, 엄마? 응. 근데 요즘 나 혼자 외로워서. 수진아, 엄마 좀 자주 봐줄 수 있니? 당연하죠, 엄마. 제가 매일 갈게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역시, 돈만 보는구나. 다음 날부터 시누이는 매일 집에 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극진히 대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엄마,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엄마,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180도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요양원에 보내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표정이 없으셨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엄마, 당연한걸요. 제가 딸인데. 그래. 내가 내 딸이지. 시누이는 몇 일 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그 계좌 말인데요. 어느 은행이에요? 왜?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직은 괜찮아. 엄마, 만약에 엄마가 치매라도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제 명의로 옮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진아, 왜요, 엄마? 너는 엄마가 아프다는 생각은 안 하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돈 이야기만 하네. 엄마 걱정은 안 하고. 시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저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혜정아, 잠깐 올래? 방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들이야. 그리고 여기 현금 5천만 원. 어머님, 너 가져. 저는 못 받아요. 혜정아, 나 진짜 미안해. 20년 동안 너한테 정말 못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만 챙기고 너는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님, 내가 진짜 내 딸이었어. 20년 동안 나를 챙겨준 건 너였어.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거 받아줘. 수진이한테 빼앗기기 전에 내가 가져. 하지만 제발 부탁이야. 이거라도 너한테 주고 싶어. 결국 상자를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첫 선물이었습니다. 혜정아, 네, 어머님. 나 좀 도와줄래? 수진이한테 복수하고 싶어. 어떡해요? 증여 무효 소송할 거야. 내가 증인이 되어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남편의 법률사무소 동료였습니다. 증여 취소 사유가 뭔가요? 딸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고요. 증거가 있나요? 통화 녹음이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증인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소장이 시누이한테 송달되었습니다. 시누이는 황급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긴. 내 건물 돌려받는 거지.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고. 그건. 그리고 3억은 거짓말이었어. 내가 돈만 밝히는지 확인하려고 한 거야.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엄마가 나한테. 내가 먼저 배신했어. 5억 받아놓고 나를 버렸잖아. 저는 안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은 피고가 원고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피고가 제 남편한테 전화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하겠다고. 원고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멀쩡하셨습니다. 치매 증상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신우이는 제 증언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사는 증여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을 취득했으므로 증여는 무효로 한다. 신우이는 법정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하지만 시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건물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처분하셨습니다. 혜정아, 이 돈으로 뭐 할 것 같아? 모르겠어요. 다 기부할 거야. 네. 내가 이 돈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 이제는 이 돈이 싫어. 시어머니는 5억 전액을 불우이웃 돕기 단체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작은 방 하나를 얻어 내려가셨습니다. 혜정아, 나 혼자 살 거야. 어머님, 너한테 패 끼치기 싫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게. 시어머니는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국밥을 끓여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훨씬 야위어 계셨습니다. 혜정아, 국밥 끓여왔어요. 같이 드세요. 고마워.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하세요. 너만큼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니? 그런 너를.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음식도 해드리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씩 밝아지셨습니다. 혜정아,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어머님도 제 가족이니까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님도 많이 반성하셨잖아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혜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어머님. 나는 피 섞인 딸만 소중한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소중한 건 진심이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내가 돈이 있을 때만 찾아왔어. 근데 너는 내가 빈털터리가 되었는데도 찾아와 줬어.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 진짜 가족이 누군지.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제가 이제야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손을 잡고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혜정아, 남은 인생 동안 너한테 잘할게. 저도 어머님 잘 모실게요. 피보다 진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혈연보다 소중한 건 함께한 시간과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미움도 결국은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